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22일 신미 첫 번째 기사 1397년 명 홍무 30년 성주리를 맞아 군신을 거느리고 축하하는 의식을 갖고 잔치하다. 성절일이므로 임금이 군신을 거느리고 할애를 행하고 인하여 군신에 잔치하였는데 세자가 수상을 올리고 군신들이 천세를 불렀다. 임금이 말하였다. 오늘은 황제를 위하여 축수하는 날인데 과인을 위하여 천세를 부르는 것이 가한가. 마음으로 실상 미안하니 이제부터는 그만두게 하라.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23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상위 중추원사 김적선의 아들이 중국 등주에 가서 아비의 유고를 거두오기를 청하다. 이에 통역하는 사람을 주어 보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24일 개유 첫 번째 기사 진관사에 거둥하여 서교에서 유숙하고 25일날 환궁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9월 27일 병자 첫 번째 기사 심씨를 왕세자의 현빈으로 삼고 책문과 인장을 하사하다. 임금이 공복을 갖추고 정전에 앉아 심씨를 봉하여 왕세자의 현빈을 삼고 참찬문화 이무와 중추원 학사 정탁을 명하여 책과 인을 하사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일 기묘 첫 번째 기사 임금이 건정전에 앉아 조회를 받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일 기묘 두 번째 기사 일본 구주 절도사가 토산물을 바치었다. 절도사의 사자와 본국의 중 법령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일 기묘 세 번째 기사 동사를 우려하여 풍해 서북 등지의 외적 잡는 군인들을 돌아가게 하다. 임금이 도당에 명하였다. 풍해 서북 등지의 외적을 잡는 군인들이 풍한을 견디지 못하여 얼어 죽는 자가 있을까 두려우니 급히 배를 돌리어 각각 제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2일 경진 첫 번째 기사 광주에서 사냥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4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5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종묘에 곤이 고기를 천신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5일 개미 두 번째 기사 간관이 임금의 거둥은 공식적인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임을 간언하다. 간관이 상언하였다. 거둥은 인군의 절차이어서 삼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출입하는 데에 절차가 있으니 무릇 거둥이 있으면 반드시 유사에게 가는 곳을 명하는 것은 의위를 갖추어 존엄한 것을 보이자는 것입니다. 지난번 2번이나 용산강에 거둥하셨는데 비록 유사에게 가는 곳을 명하지는 않으셨으나 장수를 명하여 추곡한다는 뜻에 어긋나지 않았으니 또한 아름다운 일이 되나. 전달에는 서교에 나가 유숙하시고 또 전일에는 광주에 나가 이틀 밤을 유숙하시고 돌아오셨으니 신등은 거둥하시는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전에 서교에서는 모진 바람이 사납게 일고 오늘날 광주에서는 천둥과 번개의 변이 있었으니 신등은 생각하건대 하느님이 전하를 인내하시어 꾸짖어 고하고 수성하게 함인가 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의 노하심을 공경하고 백성의 불쌍한 것을 근심하여 무릇 거둥이 있게 되면 반드시 예전법을 따라서 그 날짜와 시기를 정하여 신하와 백성으로 하여금 그가의
가는 곳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또 후세로 하여금 본받고 따를 것이 있게 하시면 심히 다행한 일이겠습니다. 임금이 옳게 여기었다. 추곡은 추천을 말한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6일 갑신 첫 번째 기사. 가래 도감을 설치하고 이화, 조준, 김사양, 정도전 등으로 제조로 삼았다. 가래 도감을 설치하여 영삼사사 이화, 좌정승, 조준, 우정승, 김사형, 봉화백, 정도전으로 제조를 삼았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7일 을류 첫 번째 기사. 문묘역소에 거둥하여 공사 감독 간원과 군인에게 술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7일 을류 두 번째 기사. 남원을 충청도에 보내어 순성 옛 개천의 개통 편리 여부를 살피게 하다. 의성군 남원을 충청도에 보내어 순성의 예전 개천을 다시 개통하는 것의 편하고 편하지 않은 것을 살펴보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8일 병술 첫 번째 기사. 감찰을 각도에 보내어 염분, 염구, 어량,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를 만들게 하다. 감찰을 각도에 나누어 보내되 신이충은 우도와 풍해도에, 박헌은 충청도에, 최호는 경상도에, 고휴는 전라도에 보내어 연해변에 있는 주군의 염분, 염구, 어량, 수량을 답사하여 소출에 많고 적은 것을 헤아려서 세를 정하여 장적을 만들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8일 병술 두 번째 기사. 항복한 외괴 구육에게 쌀, 콩 50석을 하사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0일 무자 첫 번째 기사. 상장군 노조에게 대대로 봉작을 습봉하게 하고 왕시로 복성하여 제사를 받들게 하다. 상장군 노조를 보국 숙록대부로 특진시켜 마정군의 귀이군을 습봉하게 하고 왕시로 복성하여 왕시의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1일 기축 첫 번째 기사. 임금의 탄신 1임으로 조화를 받고 군신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2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전 계림윤 하윤과 전 도절제사 윤방경과 안성, 최견, 김분 등을 용서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3일 신묘 첫 번째 기사. 간관이 군량미 비축과 국가재정을 튼튼히 하여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것을 건의하다. 간관이 상언하였다. 용도를 전략하고 양식을 족하게 하는 것은 왕정의 선무이고 편안하여도 위태한 것을 잊지 않는 것은 나라를 가진 이의 원대한 생각이니 만일 전국에 대하여 한때의 쓰는 것에만 힘쓰고 불의 변에 어둡다면 실로 나라를 다스리는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 삼가 주례를 상고하건대 사도는 전국의 수를 맡고 총재는 출납의 명을 맡아서 수입을 헤아려 지출하여서 함부로 낭비하는 데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3년을 경작하면 반드시 1년의 저축이 있어 나라의 용도를 통제하였습니다. 공경하여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즉위한 지 지금 6년인데 가령 군려의 변이 있다면 2년의 저축이 있어서 수십만의 군사를 공급할 수 있사옵니까? 먹는 것이란 3군의 사명이니 군량이 넉넉하지 못하면 용맹한 군사가 100만이 있더라도 쓰임이 될 수가 없고 철옹성이 1000길이 되더라도 믿을 만한 것이 못되옵니다. 지금 국가에서 전제를 개정하여 위로는 공상으로부터 아래로 각 품의 과전과 국용, 군자전에 이르기까지 전토에 정한 법식이 있으니 법을 세운 뜻이 주밀하나
근자의 새 도성을 창건함으로 인하여 용도가 호번하여 경비가 넉넉하지 못하니 저축을 넓히고 불우에 대비하는 도에 참으로 결함이 있습니다. 하물며 충청, 전라, 경상 3도는 국용과 제부의 연수인데 지금 수재와 한재로 백성이 실롱하였으니 제부의 들어오는 것이 반드시 예전 액수보다 덜할 것입니다. 사려의 일어남은 뜻밖에 있는 것이니 만일 변경이 있다면 군량의 비용을 어떻게 수응하시렵니까? 신등이 비록 거칠고 소박하고 아는 것이 적으나 간절하게 이것으로 마음 아파합니다. 다행히 금년에는 경기 양도의 환곡이 조금 풍년이 들었으니 원컨대 금년에 한하여 국공, 진역, 원관, 아록, 과부의 전토를 제외한 공사전의 조를 알맞도록 공수하여서 군자를 보충하여 한때의 부족한 것을 구제하고 지금부터는 일체의 용도를 반드시 존저리 하여 주례구식의 제도를 모방하여서 수입을 헤아려 가지고 지출하여 국용을 넉넉히 하고 불우에 대비하소서. 도평의사사에 명하여 연구하고 의논하여 상신하여 아뢰게 하니 사사에서 의논하여 아뢰었다. 각도의 궁고, 아록, 진역, 원간의 전투와 공신의 밭을 제외한 공사 전조를 일체 모두 공수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통제는 일정한 계획에 따라 제한함을 말하고 사명은 사람의 생명을 말하고 공상은 진상을 말하며 구식은 제사, 빈객, 상황, 수복, 공사, 패백, 추말, 비반, 호용 등에 대한 제용의 절도를 말한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4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순천부사 정지를 차명에 처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5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안개가 끼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6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의흥상근부에서 군사를 동원할 때는 호부를 사용할 것을 건의하다. 의흥삼군부에서 계본을 갖추어 아뢰었다. 한나라의 군정은 처음에 우격을 써서 천하의 군사를 불렀으나 뒤에는 호부를 써서 군국의 신을 합하여 교세에서 임의로 군사를 징발하려 하며 군고가 이를 힐난하였고 엄조가 저를 가지고 군사를 바라매 군수가 거절하였으니 군사를 부르는 것은 주밀하기가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간사한 마음이 없어서 한대가 끝날 때까지 안연하여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 여시와 칠국의 변이 창졸간에 생기었으나 방비하고 막는 것이 본래 갖추어져 있었고 북호와 남월이 군사를 연하여 여러 해를 하였으나 나라 근본이 흔들리지 않았으니 대개 고조가 군사 사이에 출입하여 이되고 병되는 것을 익히 간구하여 400년의 규모가 광대하였습니다. 원컨대 이 제도에 의하여 유사로 하여금 호부를 만들어서 무릇 안팎의 동병하는 일은 공경하여 왕지를 받들고 호부로 징발하고 호부가 없이 군사를 부리는 자는 천단이 징발하는 것으로 죄를 의논하도록 항식을 삼으소서. 임금이 그대로 윤허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6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상위 중추원사 최용소를 흥천사에 보내어 소재 법석을 베풀게 하였다. 재앙을 제거하는 법석이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6일 갑오 세 번째 기사 새로 유비고를 설치하고 봉화백 정도전을 제조관으로 삼았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7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순제성에 전운소를 설치하려다 중지하다. 남은이 순제성으로 돌아와 상언하되 땅속에 돌이 있어 단단하고 넓어서 수도를 파서 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므로 이에 전운소를
그 땅에 두기 위하여 양부 기로에게 명하여 가부를 의논하여 아르게 하였는데 의논하는 이들이 많이 불가하게 여김으로 드디어 파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19일 정류 첫 번째 기사. 성 쌓는 인부를 돌려보내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20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조순을 용서하여 외방에서 종편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2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임금이 병이 나서 부르자 곧바로 예골하지 않은 전이감 관원, 오경우, 양홍달 등을 유배시키다. 임금이 편치 못하므로 의관을 불렀는데 곧 예골하지 않았다. 임금이 노하여 24일에 전이감 관원 오경우를 청해에, 김지연을 옹진에, 장익을 영해에, 양홍달을 축산에 유배하게 하였다고 조금 뒤에 홍달을 소환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26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릉에 거둥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26일 갑진 두 번째 기사. 마전현 북원 고을의 인부를 징발하여 고려 태조의 사당을 영건케 하다. 우도 관찰사에 명하여 마전근현의 인부를 징발하여 전조의 태조의 사당을 영건하게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28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전임 풍간 중 기한에 맞추어 서울에 오지 않은 전 판사 정우 등을 순군옥에 가두다. 도당에 명하여 서울에 온 풍간을 점거하여 전 판사 정우, 김을생 등 4인을 순군옥에 내렸는데 기한에 미치지 못한 때문이었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29일 정미 첫 번째 기사. 눈이 조금 내리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29일 정미 두 번째 기사. 종묘의 동향대제를 상위 문화시부 도흥이 습행하게 하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29일 정미 세 번째 기사. 각도의 군사 2만을 징발, 기일을 엄수하여 서울에 올라와 성을 쌓게 하다. 경상 전라도는 정월 20일까지, 충청 풍해도는 정월 15일까지로 하였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0월 30일 무신 첫 번째 기사. 첫눈이 온 것을 할애하다.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11월 10일 기유 첫 번째 기사. 간관이 위화도 해군 때 죄를 받은 사람들의 노비 문제에 대하여 건의하다. 간관, 박신 등이 상언하였다. 전조의 무진년에 죄를 당한 사람의 가신 노비와 당부한 사람에게 정려한 노비를 모두 관에 붙였으되 악한 것을 징계하여 당녀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뒤에 크게 관대한恩전을 펴서 배임을 당한 사람의 조업 노비를 모두 자손에게 돌려주었으나 유독 정리한 노비는 그대로 관에 두었는데 역사의 괴로움과 굶주림 추위에 부닥쳐 도망치게 되니 즉시 정리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충하여 세우게 하여 한종의 대신 세우는 것이 혹 3, 4차에 이르고 심지어는 정리한 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친척과 정필에게까지 연루하게 되니 이 때문에 가산을 탕진하고 원통함을 품고도 구할 데가 없는 자가 매우 많사오매 수범과 종범의 경중의 뜻을 잃어서 어진 정사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원컨대 윗항의 정려를 받은 노비 중 현존하는 노비 문적에 있는 것을 제외하고 사망하였거나 도망한 자는 추심하지 말고 대신 세운 자도 일체 모두 놓아 돌려보내되 감히 숨겨서 사용하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법으로 다스리고 또 변정도감에 속공한 노비를 가지고 방환한 수를 보충하게 하소서.
임금이 윤허하였다. 조음 노비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노비를 말한다.